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윤호영 선생님의 책상락이라는 수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수필 이제 뒤에 하나만 더 남았는데요. 예,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호영 선생님, 자, 수필을 아주 그 재미나고 또 유머와 위트, 재치, 아주 그 기발한 착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표현 기법도 있고요. 우리 그 전통적인 정서라든가 인간의 그 감정을 인정 어린 그런 모습 등을 아주 잘 그린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상락이라는 작품은요, 이제 윤호영 선생님의 첫 번째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가 또 있고요. 예, 그래서 윤호영 선생님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고 있거든요.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든가 달밤이라는 그런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품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상락이라는 작품이 이제 수능특강에 실렸는데, 자, 오늘 책상락 작품을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제 책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측간입니다. 측간. 측간이라는 거는 이제 변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 즐거움을 느낀다, 뭐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뭐 제목 속에서 뭐 거의 뭡니까 주제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소에서 뭐 한다,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소, 측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변을 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안정과 자유를 준다. 이렇게 이제 제목 속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 속에서는 우리가 직관에서의 즐거움을 놓치면 안 되고요. 더 들어가서 우리 교과서 내에서 보시면 안정감과 또 자유를 우리 현대인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큰 줄기입니다, 여러분.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주제는 용변을 보면서 누리는 자유와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즐거움이라는 건 제목 속에 있었죠. 우리 즐거울 낙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은 이제 주관적이고요. 사색적입니다. 아셨죠? 예. 현대 수필이고요. 설상 특징으로 가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설상 특징이 일상적 행위잖아요. 우리 용변 보는 일이. 그쵸? 예. 누구나 사람이면 용변을 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작가만의 어떤 독창적이고, 그쵸? 나름대로 굉장히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굉장히 어떤 창조적인 시선으로 포착을 한다는 거, 이걸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고 또 변소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을 재미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형성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불안과 초조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적극 반영한 그런 작품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되겠죠? 또 이 세상과 변소를 대비합니다. 견줍니다. 그래서 변소에서 용변을 보는 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뭐냐면 그 속에서 뭡니까?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와 해탈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수필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유머와 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특히나 용변 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치 있게 표현돼 가지고요. 그 독자들로 하여금 어때요? 웃음을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금기시하는 그런 용어도 나옵니다만 약간 배려를 통해서 재치 있게 아주 서술한 그런 작품입니다. 또 현대인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나와요. 그 상황을 말하고 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아셨죠? 자신만의 독창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밝혀줍니다. 아셨죠? 예. 또 과장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유머와 재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사. 자, 고사를 인용해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바, 주제죠, 주제. 그걸 효과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특히 그 평온한 희왕 시대라든가 소부 허유가 놀던 기산 영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옛 고사를 인용해 가지고 뭐한 거다? 주제를 더 부각시켜 주고 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설상 특징 반드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주. 예, 중요 표시 해볼까요? 예, 이렇게. 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내용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본문에 가시면은 이제 크게 기승전결로 나뉘는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잠시의 안정에 대한 그리움을 필자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잠시나마 안정이 그립다. 그렇죠? 첫 번째부터 이제 안정이 나왔죠. 하도 숨 가쁜 세상이다. 자, 숨 가쁜 세상이라는 건 안정과 어떻습니까? 서로 뭔가 어때요? 대비가 되죠. 이 안정감 있는 거랑 숨 가쁜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어떤 정서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깊은 산, 또 고요한 절에서 목탁을 올리며 사는 승려의 생활, 깊은 산, 승려의 생활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이건 뭐냐면요, 예, 한가로운 거죠, 그렇죠? 예, 산 속에서 목탁도 들고 있는 승려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삶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벌써 신화가 되고 말았다. 신화라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됐다. 그냥 비현실적으로 됐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안정이 그리운데 이게 신화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는 뭔가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그런 정서가 느껴지잖아요. 또 강낭콩처럼 푸르고 맑은 호숫가, 그렇죠? 예, 비유가 나왔죠. 일간죽이라는 건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아셨죠? 예, 담뱃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낚싯대예요, 낚싯대. 예, 낚시 간자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들이우고 고기와 벗을 삼아 짙어가는 저녁 노을에 물들어 보는 것. 자, 이게 뭡니까? 완전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가롭고 어때요? 굉장히 자유로우며 안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여기서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이 부분이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어떤 게 있죠? 이런 거 우리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유유자적, 그렇죠? 이러한 한자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태고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 이 태고 쪽부터 꾸민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민 양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그립다는 거죠. 뭐가 그리워요? 안정이 그립다. 그렇죠?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이 그립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구태여 생생한 현실 등지고 도피의 생활을 추구하려마는 진실로 정말로 너무나 몸둘 곳이 없이 숨가쁘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이제 숨가쁘다라는 말이 나왔죠. 예. 굉장히 이 부분이 필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숨가쁘다는 건 안정과 대비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잠시나마 안정이 그리운 이유가 바로 여기 부분인 거네요. 도피 생활을 원하는 건 바로 이 현실이 너무 숨가쁘게 달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요즘 시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도 역시 이제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숨가쁜 현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하루에 일과를 맞추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여유롭게 살아가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가 이제 현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떠올린다면 안정감, 자유 이거 외칠만 하죠. 그렇죠?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50년대인데. 자,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에 가시면 이제 승입니다. 기승전결에 불안함과 초조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불안감과 초조.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집 대문간을 나설 때도 무슨 불안이, 자기 집인데, 그쵸? 불안이 생긴다. 문 밖에 기다리고 서 있는 것만 같고, 누가요? 불안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불안이 서 있는다라는 거는 지금 뭡니까? 지금 의인법이죠. 그쵸? 예, 의인법. 제 집 문간에 다 와서도 어때? 안에서 무슨 괴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만 같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좌불안석이네요. 좌불안석. 그쵸? 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걸 지금 묘사한 겁니다. 이 초조한 심경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쵸? 제 집, 자기 집 방구석이라고 그리 안락한. 그쵸? 자기 방구석이면 가장 그 안정된 그런 공간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리라는 말을 썼죠. 부정적이죠. 안락이라는 건요, 이제 쾌락, 즐거움 이런 거거든요. 이 즐거움과 쾌락이 있는 곳이 바로 방구석이어야 되는데 그런 자유로운 성이 아니다. 비유가 된 거네요. 그죠? 은유법으로. 그러니까 자유성이 아니라는 거는 그 속에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안락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안락함이. 아셨죠? 자, 그건 왜 그러는 걸까요? 예, 한번 볼까요? 소란.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실까요? 열거가 되는데, 소란이라는 거,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요란, 아우성, 소요란 말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소란. 추악. 추악이라는 건요, 더럽고 흉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추잡이 있죠, 추잡. 예, 추악, 소란. 아셨죠? 예, 이런 단어 공부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야비, 야비라는 말은요 좀 어렵죠. 성질이나 행동이 야하고 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하고 천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속치, 속치라는 건요. 이 속자가 이제 속세, 세속의 취라는 건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더러운 냄새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돈이나 명예 등 이런 거에 집착하는 속된 그런 기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지금 열거됐지만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필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단어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 자, 음성 상징어입니다. 스미어들고, 그렇죠? 무미와 건조. 무미 건조라고 하잖아요. 무미 건조라는 건 뭐냐면 재미도 없고 멋도 없고 메마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조한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침울, 굉장히 침통하고 우울하다는 거죠. 공포, 두려움, 그렇죠? 굉장히 그 부정적인 단어가 쭉 열거가 되고 있어요. 염통의 휘파리 때처럼. 아, 그러니까 염통의 휘파리 때처럼 지금 어떻다? 지금 직유법이 쓰였죠.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들어붙는다. 자, 그게 바로 뭐다? 지금 뭡니까? 현실에서 일상에서의 어떤 모습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락과 자유로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위에 나왔던 걸로 볼 때. 그러니까 결국 뭐다? 자유롭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삶의 모습을 비유로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 방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수필은 특히나 수능에서 표현 방식과 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 시가라든가 현대시 또는 고전 소설 이러한 작품들과 연계를 해서 연관시켜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수능에서는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알아야 됩니다. 과연 뭘 표현하려고 뭘 드러내려고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 예, 그걸 빨리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세 번째, 변소라는 공간이 주는 자유입니다. 자, 요즘은 화장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50년대만 해도 충분히 변소란 말 쓰잖아요. 아셨죠? 예, 이게 화장실이란 말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변소. 이게 가장 일반화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요즘 수세식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어때요? 그 푸세식이죠. 예, 거의 그 지금처럼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 변소라는 공간이 주는 자유. 근데 이제 우리 작가는 그런 좀 약간 그 금기시되고 조금 부정적이고 더러운 느낌의 그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자는 거기서 자유로움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독창적인 생각과 발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한 개성적인 생각, 그 생각을 읽는 것이 수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수필이 가장 뭡니까? 개성이 가장 강한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필자의 그 개성을 어떻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속에 이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있고요. 이 사람의 인생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교훈을 주는 것인지 또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찾아서 밝혀야 됩니다. 아셨죠? 예, 수필에서는. 한번 볼까요? 이유 없는 반항. 우리 이유 없는 반항하면 우리 그 제임스 딘이 떠오르거든요. 우리 그 10대 소년의 생태를 그린 영화. 그쵸? 예. 이런 제목이라거니와 그쵸? 이럴 거라는 거죠. 이유 없는 반항. 근데 이유 없는 초조다 이거예요. 이유 없는 초조. 이유 없는 초조라는 건요. 자, 이유 없는 반항은 우리가 제목에서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이유 없는 초조감. 이게 누가 그렇다는 거죠? 본인 필자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초조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결국 뭡니까?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초조와 불안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노경이라는 건요. 늙을 노자잖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나이가 많은 그런 시기, 노년을 의미합니다. 노년. 아셨죠? 쉽게 말하면 노년. 우리가 잘 쓰잖아요. 늙음하게. 아셨죠? 예, 이렇게 바꿔서 연결을 짓는 것이 어휘를 신장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휘를 단순히 그냥 넘겨짚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할 때만큼은 단어를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단어만큼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아셨죠? 예. 늙음왕에 가까워도 면한다. 모면한다는 거죠. 모면한다. 그렇죠? 모면할 수 없는 현대인의 생태라는 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상태죠. 그렇죠? 예. 생활을 의미할 수가 있네요. 현대인의 생활이라고나 할까? 이렇게 아셨죠? 예. 그래서 108번뇌 하면 우리 그 사람이 지닌 108가지 번뇌입니다. 그래서 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번뇌에 시달리는 어리석은 중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연이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 국어 공부하다 보면 초연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뭐 합니까? 의젓하게, 태연하게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예, 우리 그 박지원 선생의 일야 구도하게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단어. 자, 의젓하게 비웃는 석가모니는 대체 이 세상에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 중생들은 정말 그 어떻습니까? 모면할 수 없는 초조감에 휩싸여 있잖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어땠어요? 의젓하게, 그렇죠?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초연히 살고 있는 석가모니는 과연 누굴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에 대한 부러움,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중생이라서 이러한 그 생각을 하는데 한번 뒤에 보실까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렇죠? 대조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이 삶과 나는 대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복지. 그렇지만 그러네요. 그러나 나는 최소한 이게 있다는 거네요. 복지라는 건 뭐냐면은 행복을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땅이 남아 있다. 그렇죠? 석가모니처럼 부럽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그래도 최소한 석가모니가 있는 것이 없지만 비록 요거 하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건 뭐다?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요게 남아 있다라고 필자가 이야기하는 거네요. 변소의 문을 닫고 용변하는 시간. 그렇죠? 예,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변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 보세요. 완전이란 말 나왔죠. 완전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필자가 그만큼 뭐다? 완벽히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절연이란 건요, 단절됐다는 겁니다. 단절. 아셨죠? 향유라는 것은 누린다, 누리어서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겨우 두 다리를 오그리고 앉을 수 있는 이 좁은 우주. 이 좁은 우주가 바로 어디다? 변소죠, 변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비유죠, 비유. 그죠? 은유법. 자, 비유가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 방식이 비유가 여러 개 드러난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우주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두 다리를 오그리고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대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자유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나에게만 주권이 부여됐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은유법을 썼죠. 여기서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유의 공간. 아셨죠? 예, 자유의 공간. 이 우주 안에서, 이 우주 역시 변소입니다. 예, 은유법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완전히 치외법권이다.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서 할애받고 있다. 할애라는 것은요, 선뜻 내어받고 있다. 이런 공간으로 나에게 내어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 시간만큼은, 변소 안에 있는 시간만큼은 아무도 내 절대권을 침해하려 들지 않는다. 절대권이란 건요, 자기 어떤 권리를 침해받거나 어떤 위해를 가능하는 권리에 훼손당하지 않는 그런 침해 권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영원히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시간 선상에서, 시간 앞에서 나에게만큼은 완전히 포기해준, 그죠? 나에게만큼은 포기됐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시간 선상에서 나에게만 완전히 포기해준 은총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총의 시간, 자 바로 이 변소에 있는 시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은총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인 겁니다. 변소 안에 있는 시간이요. 아셨죠? 예.
큰 기침을 하건 가래침을 뱉건 바지침을 끄르고 하반부의 근육이라는 건 이제 엉덩이에 있는 볼깃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노출하건 수륙병진. 자, 이 표현은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수륙병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 숫자에 육지 육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나아간다는 거죠. 예.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공격해서 나가는 일을 수륙병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뭘 비유한 거냐면요. 소변과 대변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기시된 말을 표현하기보다는요. 애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을 배려한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필자에 유머가 담겨 있고 위트가 담겨 있는 거죠. 아셨죠? 네, 이렇게 자, 악취를 마음대로 분산시키건, 그렇죠. 냄새가 나든가, 또는 아무 시비도 체면도 없다 이거죠. 누가 시비도 안 걸고, 뭐 체면 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뭐다? 자유롭다는 거죠. 또 법률이야 물론이지만 도덕도, 예의도, 인습도, 전통도 아무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간섭, 또 인간적인 관리에서 오는 시시비비, 회해라는 건요. 회방할 때 회자고 예는 예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방과 칭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한 자유, 온전한 자유롭게 그 공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결인데요. 자, 용변의 시간에서 이제 만끽을 하네요. 이제 예, 굉장히 그 용변을 보면서 그 시간에 만끽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공간에 대해서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는 시간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 한번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굳이 내 결백을 수식할 필요도, 내 단정한 품격을 조작할 필요도, 시간도 어떻습니까? 분망이라는 거는 매우 바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삶, 일상적인 삶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숨가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변소 안에 있어서는 어떤 억압도, 꾸밈도, 가식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필자가 행복해하는 시간인지 여기서 우리 알 수가 있죠. 완전한 자유라고 합니다. 완전한 자유. 아셨죠? 예. 또 우선 조여매었던 혁대를 끄르고 켜켜로 입었던 바지며, 자, 혁대 입고 바지 입고 그다음에 속내의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어떤 용변 보는 과정 순서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반부의 엉덩이 살을 해방시키고 굉장히 재치와 유머가 전신을 편안히 내려앉히면 그러니까 굉장히 묘사를 잘하네요. 그렇죠? 위로 충만했던 모든 들뜬 기운이 가라앉는다.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예. 평온한 희황 시대다. 희황 시대라는 건요. 우리 태평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하고 태평하게 사는 세상을 희황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조와 불안에서 벗어난 그러한 진정한 세상이라는 거죠. 아셨죠? 이 희황 시대의 그 의미가 초조와 불안에서 벗어난 태평한 그런 시대다. 태평한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용변을 보는 과정을 순서대로 지금 묘사한 거고요. 작가의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거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머와 위트가 있는 부분. 자,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또 뭔가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독창적이고 개성적이 강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 그렇죠? 물론 화장실에 앉아서도 저도 자유로움을 느낀 적이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걸 듣고 보니 한편 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자, 한번 또 보실까요? 향기롭지 못한 냄새도 어느덧 잊어버린다. 그렇죠. 잊어버리죠. 마치 비유가 나오죠. 이 세상에 오래 살아 이 세상 이 속세의 냄새를 모르고 배기듯이 아무도 이 문을 열 사람은 없다. 그렇죠. 누구가 화장실 문을 확 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내 스스로가 나가기 전엔 부를 리도 없다. 그렇죠. 화장실 가는데 부르진 않죠. 또 찾을 리도 없다. 그렇죠? 나에 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세상과 연결된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속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들. 응? 이러한 현대인의 일상에 모두 관련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이 작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라는 것은 역시 뭐다? 용변이라는 거, 용변. 아셨죠? 이렇게 금기시되는 표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지금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은 독자에게 배려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말미암아 권위 있게
정지하고 만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용변 보는 시간은 권위가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단절시킨다 이 얘기죠. 아셨죠? 예. 지구조차 이 속에는 돌지 않는다. 그렇죠? 지구가 돌아야 되는데 이 어떤 용변을 보는 변소에서는 돌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외계에서 수소탄이 터지든 태양이 물구나무를 쏘든 나는 결코 개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겁니까? 결국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 그죠? 해탈의 공간입니다. 해탈. 그리고 유머와 위트가 있는 그런 표현도 나왔죠. 예, 유머와 위트 넘치죠. 예, 재치 있고 과장법을 썼고요. 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해탈의 공간,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문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거 안 나오면은 낼 부분이 없잖아요, 사실. 예.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한 이런 무관심한 태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아셨죠? 나태라는 뜻이고요. 또 아무도 문책이라는 건 나무라거나 꾸짖는, 그렇죠? 잘못된 점을 뭐 꾸짖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잠시 가쁜 숨을 그치고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가쁜 숨이 부정적인 거였죠. 이 필자에게는 그걸 그친다, 멈추고 유유자적.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그렇죠? 유유자적이 이 필자의 정서랑 가장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유유자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시조나 가사에 보면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유유자적이 뭐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정리를 하세요. 속세를 떠나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유유자적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냥 머릿속에서는 생각나는데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단어를 일일이 써놓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뭔가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제가 단어를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한자와 함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달아놓습니다. 제가. 그리고 영어 단어는 그렇게 잘해오면서 이 국어 단어는 절대 찾지도 외우려고 또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국어 실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단어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뭐 고3인데 저거 언제 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 순특강이 연계 교재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했지만 많은 시간 들여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거죠. 절대 찾질 않아요. 여러분들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영어처럼 이렇게 집중력 있게 단어를 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야 국어 실력도 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세계에서 기상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이에요. 기발하다는 얘기, 기발. 그렇죠? 생각 따위가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엉뚱하고 기발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기상천외라는 것은 엉뚱하고 기발한 거구나. 이렇게. 꿈속을 헤매이고 또 오유라는 거는 이제 친절하게 이제 주석에 나왔습니다만은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겁니다. 아셨죠? 놀 유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유란 말은 즐겁게 노는 것도 나의 자유일 것이다. 이렇게. 예. 어려운 단어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석에 달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그래도 나오거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도 되지만 쉬우면서 떠오르지 않은 단어들이 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상에서 자유 해탈. 자, 해탈이란 말도 어떤 얽매임과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다. 어떤 시간? 용변 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소부허유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소부허유에 이제 고사를 활용했는데 자연 속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았죠. 벼슬을 마다하고 그래서 기산 영수에 남았죠. 그곳이 바로 여기는 필자가 생각하는 곳은 어디다? 변소라는 거죠. 변소. 소부허유가 생각한 그런 장소가 나한테는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고사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벗어난 어떤 명예와
어떤 부기 이런 것에서 벗어난 그 진정한 평화로운 해탈의 공간이 바로 어디다? 변소다. 우리 제목이 바로 뭡니까? 예, 변소에서의 즐거움이잖아요. 용변 보는 즐거움, 책상락, 그쵸? 제목이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제랑 아셨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휘가 어렵고 의미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해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저절로 이해되고 문제가 왜 그렇게 출제됐는지 출제자의 눈과 같아집니다. 그 순간이 훨씬 더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문에 충실히 해서 완벽한 해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을 쌓는 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계속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